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의 혼술 2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민낯, 실체 또 한꺼풀이 벗겨졌습니다. 보수 정권을 적폐로 몰고 촛불 정권이다. 우리는 촛불 정권이다. 그러면서 도덕적 우월성 이것을 상당히 가시를 했는데 그전에 조국 사태 때부터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아주 결정적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 임기 후반기 들어서 적나라하게 여러가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신민숙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죠. 2017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그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그 사표 제출을 막 강조하고 사표를 내라.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사표를 내라. 그래야지 본인들의 사람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으니 자리 비우라는 이야기죠. 그 자리 비우지를 않으니까 버티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압력을 넣으면서, 조기에 퇴임시켜야 될 대상자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죠. 찍어내야 될 사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 찍어낸 자리에는 창업공신들, 문재인 정권의 창업공신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이 임명이 되도록 그 채용에 관여한 그런 혐의로 이 김원경, 신미숙 두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2018년 말에, 이 사건은 2018년 말에 청와대 그 김태호 특감반이 터뜨린 그 민간인 사찰 의혹 그때 불거진 사건이죠. 그래서 김원경 전 장관은 2019년 3월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으로 최초로 이 구속 기로에 섰었지만은 그때 영장이 기각됐죠. 그때는 정권의 서슬이 펄을 때였습니다. 법원까지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눈치를 보는 그런 재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해 4월에 신미숙 전 비서관도 함께 그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이 있었죠. 재판이 있었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등해 혐의로 기소된 김원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습니다. 무려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이렇게 재판이 미뤄진 데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재판에서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상당히 따끔하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질책을 했습니다. 김원경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표를 일괄 접수를 했고, 임기가 남은 사람들 사표를 다 일괄 접수를 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를 실시해서 사표를 제출받았다. 또 신 전 비서관과 공모를 해서 임원의 그 산하기관 임원의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이것은 청와대 몫, 이것은 환경부 몫, 이렇게 창업공신들 딱 몫을 정해서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형식적인 임원추천위원회에 최종 후보에 포함되게 지시를 했다. 자, 이것은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과거 보수정권의 국정농단과 거의 같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정자가, 청와대에서 딱 찍어내린 내정자가 서류에서 탈락을 하니까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를 불합격 다 철회해버리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 제대로 일 못했다. 그래서 왜 그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을 챙기지도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전보 조치까지 했다. 자,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 내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것은 이 공정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그래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이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경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전임 정권에서도 그런 간행이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임 정권에서도 다 찍어내게 있고 블랙리스트 만들었으니 우리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전임 정권은 전부 이런 같은 간행 때문에 전부 다 처벌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 파문이 확산이 막 되고 하면서 그 탄핵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죠. 야, 여기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타파돼야 할 불법 간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것을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지목을 했죠.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지목을 하고 뭐 청와대 김기춘 뭐 여러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의 또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보통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한 7,000명이나 됩니다. 7,000명.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만 개 됩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면 막 자리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공기관의 임원들은 임기가 2년, 3년 이런데 그 전에 정권이 딱 교체되면은 나가라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습니다. 과거에 다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때마다 임기 남은 공기관 임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합니다. 뭐 어떤 그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도 다 들이대고 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버티기를 막 하는 수가 있죠. 버티기를 하면은 찍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급박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 사람 찍어낼 사람 만들어서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딱딱딱 적어서 이것을 감찰에 넘기기도 하고 은근히 수사기관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청와대에 오래 출입을 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그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산업공기업의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명박 정부가 딱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가라 이런 압력이 들어오죠. 근데 절대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책상을 아예 문 앞에까지 갖다 놔버렸는데 국장급인데 그래도 끝까지 나가서 버텨서 임기 다 채웠습니다. 월급 다 나왔죠. 자, 그런 식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반복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것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뭐 이렇게 해서 다 처벌을 했습니다. 적폐 이렇게 처벌을 했는데 결국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1심에서 확인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행태로 신적폐를 싹 쌓았는데 이것이 과연 환경부에서만 있었던 일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7,000명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2만 개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리 잔치가 막 벌어질 때 집어넣어야 되니 차관 공천들을 집어내야 되니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이 과연 환경부에만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건 부장판사 사표를 안 받고 탄핵을 간철시킨 이유가 판사 길들이기였죠. 김경수, 정경심 재판 막 불리하게 나왔고 윤석열 재판 때문에 직무 복귀했고 이러니 판사 길들이기 위해서 임성건 부장판사 탄핵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나 그 월성 사건, 울산 사건 다 기다리고 있어서 판사 길들이를 했는데 안 먹힌 것이죠. 이번에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명수 다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도 판사 탄핵을 한 그 약발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 임기 말기에 가면서 이와 유사한 판결들이 잇따르면서 또 수사가 잇따르면서 문재인 정권이 신적폐를 쌓았다. 그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그 순간인 것 같고 오늘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판결은 거의 상징적인 일로 보입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